계약 중에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보겠습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결합상태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세 종류로 구별됩니다. 그 중에서도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구성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으로서 그 의사표시에 따라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가 집을 사려고 의욕하고 집을 사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고 상대방은 집을 팔고 돈을 받으려는 의욕을 하고 집을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약이 이루어지겠지요.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그 법률 효과는 나는 내가 의욕한 대로 집을 가져올 권리와 돈을 줄 의무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은 그가 의욕한 대로 집을 넘겨줄 의무와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겠지요. 이렇게 법률 효과가 생깁니다. 즉, 계약이 이루어지면 나는 나의 집을 사겠다는 의사표시에 따라서 그 내용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길을 가다가 땅속에서 우연히 금한 덩어리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봅니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지요. 금한 덩이를 발견하겠다고 처음부터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땅속에 금이 있으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매장물 발견이라는 법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법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 취득 이렇게 있습니다.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절반하여 취득한다. 법률 요건을 한번 보시면은 먼저 매장물일 것이죠. 매장물은 토지, 기타 물건에 묻혀 있어서 외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현재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물건을 말합니다. 매장물은 통상 동산이지만 동산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발견이란 말은 매장물의 존재를 구체적, 객관적으로 인식함을 말하며 점유의 취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그 법률 효과는 발견자가 매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물론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와 반땅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발견자는 매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내가 금을 발견하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금의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매장물을 발견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일정한 요건 아래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지만 준법률행위 중에 하나인 매장물 발견의 경우에는 내가 처음부터 의혹한 것과 상관없이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전 시간에 법률 사실들이 모여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법률 요건이 충족이 되면 법률 효과를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법률 효과로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금전 지급 청구권, 소유권 이전 의무, 금전 지급 의무 등 권리, 의무가 발생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양 당사자들은 그러한 권리 또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그러한
권리 의무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 준법률행위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예 암기를 할 수 있도록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시고 자신있게 민법 공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와 비교해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법률 효과가 부여되는 사람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준법률행위는 법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사자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법률 효과가 부여되는 사람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준법률행위가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보겠는데, 먼저 법률 사실이 있습니다. 법률 사실은 크게 용태와 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용태라는 뜻은 쉽게 들을 수 없는 소리지요. 용태는 얼굴을 뜻하는 얼굴 용자, 그리고 모양을 뜻하는 모양 태자를 합해서 순수하게 해석을 하면 얼굴 모양입니다. 사람의 정신작용이 얼굴에 나타나서 용태라고 한 것 같습니다. 용태는 크게 외부적인 용태와 내부적인 용태로 나누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 모양과 상관없이, 즉 정신작용과 상관없는 것으로 대비되는 개념이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을 한다. 이거는 하나님이나 삼신할머니라면 몰라도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해서 아이가 출생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엄마 아빠가 10개월 전에 밤에 만드는 것 말고요. 그리고 사람이 죽는 것, 사망하는 것, 이건 역시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한 것이 아닙니다. 저승사자라면 몰라도 인간의 정신작용에 기한 것은 아니지요. 용태 중에는 외부적인 용태, 그리고 내부적인 용태가 있는데, 외부적인 용태, 보통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외부적인 용태는. 여기에는 적법행위와 불법행위가 있고, 이 적법행위 중에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적법행위에는 크게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가 있습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 중 일정한 법률 효과를 의욕하고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고, 그 의사표시에 따라 법률 효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에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그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반면 준법률행위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은 법률행위와는 달리 당사자가 어떤 의사를 가진 것이냐를 묻지 않고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가 부여되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률 사실 중에 용태, 그리고 용태 중에 외부적 용태, 그리고 외부적 용태 행위 중에서 적법 행위, 그리고 그 중에 준법률 행위가 속해 있습니다. 이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와 사실행위가 있습니다.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행위에는 순수한 사실행위, 그리고 혼합적인 사실행위가 있습니다. 표현행위는 일정한 의식 내용의 표현과 관련해서 법률 효과가 인정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심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표현행위 중 의사의 통제가 있는데, 이것은 각종의 최고, 이행의 청구 및 거절 등과 같이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제하는 사법상의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 취소의 여부에 관한
확답 촉구. 야, 계약 취소할 거야 말 거야? 확답해. 그리고 채무 이행하라는 청구. 돈 갚어. 그 다음에 변제 수령을 거절하겠다는 통지. 변제 수령 안 해 임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사를 통지하는 사람의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법상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즉 이행의 청구, 즉 최고는 돈 갚어, 시효를 중단하고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고 또한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제권의 발생이라는 법률 효과가 생깁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행위자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하여 행위자가 반드시 원하지 않더라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의사표시와 다릅니다.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의 일종인 것입니다. 표현행위의 두 번째, 관념의 통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실의 관념, 독일어로 Vorstellu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견해나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실에 대한 생각을 타인에게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의 통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언제 사원총회나 주주총회가 소집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 그리고 채무가 있다는 것을 승인해 주는 것. 그래, 나한테 채무 있다. 웃잘래.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의 통지나 또는 승낙. 승낙이 연착했다는 통지. 너의 승낙이 너무 늦게 도착했어. 이들 행위에서 생기는 법률 효과는 통지하는 사람의 의욕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직접 발생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자신에게 채무가 있다 승인을 하게 되면 그래, 나한테 채무 있다. 웃잘래. 승인을 하게 되면 속으로는 떼먹을 생각이 있어도 일단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법률 효과를 발생합니다. 이런 점에서 의사표시와 구별됩니다. 준법률 행위의 일종입니다. 표현행위 중 세 번째는 감정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용서한다라는 감정을 밖으로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즉, 이혼의 원인이 있어도 당사자 일방이 용서를 하게 되면 이혼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어떤 여자가 남편이 바람펴서 용서는 하지만 이혼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용서라는 감정의 표시가 있게 되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는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행위자의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법률 자체에 의하여 법률 효과가 생기는 준법률 행위의 일종입니다. 앞에서 표현행위를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비표현 행위인 사실행위를 보겠습니다. 사실행위란 사람의 정신작용이 표현될 필요 없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일정한 사실상의 결과가 발생하기만 하면 되고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를 바라는 의사가 표현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무능력자라도 이를 할 수 있겠지요. 사실행위에는 순수사실행위와 혼합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순수사실행위에는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등이 있고 혼합사실행위에는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선점, 물건의 인도, 변제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 생각 없이 산을 타다가 황금이 매장된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매장물은 공고한 후 1년 이내에 그 매장물의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매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소유권의 발생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매작물 발견이 법률 사실이고 1년 경과하는 거, 시간에 경과하는 사건이겠죠. 그 매작물의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도 법률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합해지면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 효과는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행위에 의하여 표시되는 의식의 내용이 무엇이냐? 즉 처음부터 금을 찾으러 돌아다니거나 우연히 금을 발견하거나 이런 것을 묻지 않고 다만 매작물을 발견한 행위가 행하여졌다는 것 자체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결과만이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표현의 행위 의사 최고 관념 통지 승인 용서 사실은 순사매주가 본사 사무 동고 선점인도 변제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